KF-21 전투기가 마침내 100% 국산 엔진을 장착한 상태에서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마쳤다. 이 소식은 한국 방산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방위 산업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KF-21은 미국의 GE-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해왔으나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국산 엔진은 고출력과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기존의 외산 엔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비행시험에서 KF-21은 고도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엔진의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히 입증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력 확보를 넘어 방산 산업의 자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은 오직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만이 가능한 고난도의 기술로 여겨졌으며 많은 국가들이 외국산 엔진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향후 전투기 개발 및 수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성공으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엔진 장착은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산 엔진을 장착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KF-21은 블록 1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블록 2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블록 3에서는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 무장창,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초고속 데이터 링크 등의 기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지속한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 국산 엔진 개발을 계기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롤스로이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램제트 엔진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KF-21의 국산 엔진 교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방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KF-21이 완전한 독립 전투기로 자리 잡으며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의 첨단 엔진 자체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는 오랜 시간 항공 엔진을 생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7번째 항공 엔진 기술 보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년간 공을 들여온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방산업계는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유무인기 엔진이 모두 해외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시 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상 수입 엔진은 초기 도입비가 30%, 유지보수 비용이 70%에 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고 매출의 7%를 기술료로 지급해야 해서 수익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무인기 엔진 도입 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의해 수출입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 또한 독자 개발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이러한 국산화 요구에 따라 하나에어로가 첨단 항공엔진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이다. 2030년대 후반까지 5조 원을 투입해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lbf 파운드 포스 급 터보팬 엔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국내 유일 항공엔진 제조기업으로 지난 45년간 글로벌 메이저 방산업체의 엔진 면허 생산을 진행하며 부품 가공, 조립, 창정비 기술을 엔진 선진국 수준으로 쌓아왔다. 올해 4월 엔진 1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원욱 한화에어로 첨단 엔진 사업단장은 엔진 선진국들은 항공엔진 개발을 일찍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선정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졌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일 유무인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며 4대 첨단 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연내 항공엔진 국산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며 핵심 소재 및 설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일찍이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2019년 미국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하며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에 이어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테일 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압급 및 코팅 기술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항공엔진 핵심 소재인 내열압금 국산화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MOU를 맺고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 소재인 니켈기 단결정 초내열압금 소재 기술 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는 첨단 엔진 독자 개발에 필요한 약 64종의 소재 중 17종을 개발하며 소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250여 명 수준의 엔진 연구개발 인력도 2028년까지 최대 8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개발 기간으로 13년을 예정했지만 계획을 2년 앞당기며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을 통해 엔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해 기간 단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올해 7월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의 프로토타입을 최초 전시하는 등 사업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독자 엔진의 개발로 자주국방은 물론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한화에어로의 중장기 목표다. 한편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민간과 군용을 합쳐오는 2037년 약 3,003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항공엔진 개발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국내 엔진 독자 개발이 이뤄질 시 국내 밸류체인 구축과 파생형 엔진 개발로 2050년까지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는 어떻게 세계 질서를 바꾸었나? 냉전 시대의 충격적 진실. 핵무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로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 정치의 힘의 균형을 재편성하며 냉전 시대의 긴장과 두려움을 심화시켰다. 이 글에서는 핵무기가 어떻게 냉전 시대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배경과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본다. 1. 핵무기의 탄생과 첫 사용, 국제 정치의 새로운 시작. 1.1. 맨해튼 프로젝트와 핵무기의 개발.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독일의 핵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비밀스러운 연구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탄생시켰고, 이는 곧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미국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으며, 핵무기가 가진 압도적인 파괴력은 전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단순한 전순국이 아닌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2. 소련의 핵개발과 냉전 구도 형성, 미국의 독점적 핵보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련은 1949년 최초의 핵실험 성공을 선언하며 미국과의 핵경쟁을 본격화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구도가 형성되었고, 세계는 두 초강대국에 의해 양분되었다.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적 힘의 상징이 아닌 정치적 압박과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곧 공포의 균형理論으로 이어져 두 강대국은 서로의 완전한 파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끝없는 군비 경쟁을 이어갔다. 냉전 시대의 핵무기와 세계 질서. 2.1. 핵 억제력과 공포의 균형 이론. 냉전 시대의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억제력으로 기능했다. 양측 모두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상대방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전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핵무기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공포의 균형 이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은 대리전을 통해 간접적인 충돌을 벌였으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2.2. 군비 경쟁과 미사일 배치의 긴장 고조.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보유량과 성능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했다.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으로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배치되자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핵전쟁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 사건은 핵무기의 존재만으로도 세계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양국은 핵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직시하고 핵 확산 방지와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핵무기 확산과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 변화. 3.1. 핵 확산 방지 조약과 국제사회의 대응.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등장하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 확산 방지 조약이 제정되었으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